산타입니다. 오늘이 25일이죠. 와, 8월 열사의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을 이룰 정도로. 아, 저녁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와, 8월이 지나가네요. 처서가 어제 오늘 아닌가? 처서. 예전에는 이제 20년 전만 해도 8월 말이면 말이죠. 낮에는 매미 소리에 취해가지고 맨 어느 시골이나 어느 원두막 비슷한 공원이나 시골에 앉아 그 어린 나이에 높은 하늘을 보고 말이죠. 푸르디 푸른 하늘 안에서 떠나다니는 구름을 쳐다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는, 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더우니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뭐, 오전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본인들도 이제 퍼진 거지. 몸이 퍼지더라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상쾌함에 자동으로 그 대기에 있는 선선함을 느끼기 위해서 나가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진짜 어렵게 진짜 해야지. 쉽지 않은. 9월이 다가오고 아마 9월 말, 10월 말까지도 아마 대단히 더웠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정말 맞다나.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날 때가 곧 다가오는 게 아닌가. 4시 반경이었는데 항상 다니던 길에 오늘은 또 한 여자분이 우측에서 삼거리인데 한 꼭대기 산이라고 해야 뭐 동산이긴 한데 캄캄하니까 근데 빠르게 한 50대 말 60대 초반 아주머니가 푸닥푸닥 걷는 거야. 걷고 그 뒤에 키가 한 160에서 165 정도 되는, 나이 한 65세 정도 되는 한 남성이 이제 100m 뒤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남자분은 걷는 게 좀 이상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와, 근데 얼마나 오싹하던지. 한 여자는 막 팍 앞으로 가고 있고, 빠른 걸음으로 뛰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살짝 5m, 10m 정도 되는데, 그 남자분은 뭐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데, 기괴한 거야, 걷는 모습이. 야, 어떻게 근데 저렇게 걷지? 희한하다. 근데 직립이긴 한데 막 우부적 걷는 거야. 그래서 야, 참 골 때린다. 내 속으로. 머리는 짧은 스포츠에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관절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저거 혹시 머리가 뒤통수에 있고 얼굴이 마치 날 쳐다보는 듯한 모습을 드는 거야, 걷는데. 근데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앞에 보고 걷는데,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야, 씨, 오늘도, 오싹하다. 남양 특집인가로 갔어. 갔는데 쭉 가다가 갈 시간 이제 나한테 한 15m, 20m 툭 줄어드는데, 갑자기 몸통이 휙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도 날 본 거지. 날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 인식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뛰고 있었던 거꾸로. 거꾸로. 와, 씨, 진짜. 뛰고 있는데 갑자기 휙 도는 거야. 얼굴이 없어지면서 뒤통수가 다시 깜짝 까매지는 거야. 아, 순간 그냥 0.0몇 초 동안 깜짝 놀랐네. 이게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얼핏 달빛과 뭐 이런 여명과 이런 게 쓱 보여지면서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가 살짝 보이잖아요. 그때 깜짝 놀란 거야. 거꾸로 뛰고 있었던 거꾸로. 우와, 씨. 항상 근데 그 구간에서 지난번에도 뭔 일이 있어. 오싹한 경험이 있고. 그 아저씨도 깜짝 놀랐을 거다. 나보고. 아닌가? 안 놀랐을려나? 뒤로 달리고 있었으면 날 계속 바라봤겠지. 저쪽에서 한 남자가. 야, 나 뒤로 이렇게 껌깜한데, 물론 밑에 이제, 그,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도로 정비를 해오는 상태에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낮이라면은 뒤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으시네라고 하는데, 새벽에 그렇게 뛰라고는 말이죠. 아, 저거 아직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네. 에어컨 틀기는 귀찮고 덥고 밖에 문 열자니 소음이 나고 어떻게 할까요? 아, 에어컨 살짝 틀어야겠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한 분이 다른 부서로 공무원인데 우리 모임에서 다른 부서로 가시고 기존에 이제 우리들 모임을 백업해주는 분인데 여러 가지 고맙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어떤 그동안의 관계를 이제 갈무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분이 이제 염소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서로 간에 오손도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 하면서 과거에 사람을 보내면서 또 내일을 또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들더라고. 한 사람을 보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그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양분은 되지 않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성을 갖기 위한 하나의 단계고 스텝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책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단언코 유튜브에 있는 저도 이 지금 방송을 유튜브로 올리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거기 모임에
있는 한 분인데, 이분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기초가 된 인문교양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약간 좀 의아한 모습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두리뭉실한 유튜브에 흐르는 떠돌아다니는 어떤 근거 없는 유령과 같은 지식이라고 나는 좀 표현하는데, 고스트 날리지, 고스트 인사이트, 그런 고스트 인사이트들이 유튜브 지식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참고가 없는 거야. 참고 문헌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깔게요.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나도 지난 2010년, 아니야, 9년, 10년? 11년? 그 무렵에 이제 어떤 한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라는 동영상을 보면서 끼득끼득 웃는 걸 봤어요. 그때 2007, 8년 무렵에 이제 삼성에 나온 허접한 이 터치 폰을 이제 사용하던 사람인데,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생태계가 여타 애플 앱보다는 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앱에 대한 신뢰라든가 향후의 미래에 대한 지속성, 뭐 이런 신뢰성, 흥미, 모든 게 뭐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였어요. 지금의 이런 생태계가 이루어질라고는 난 생각도 못했고, 그걸 누군가가 그런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과연 그럴까라고 해서 갸우뚱했던 사람인데, 그때 사실 유튜브의 앱스토어가 이런 핸드폰의 기능과 생활의 편의를 이어주는 어떤 시냅시스 같은 역할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에서 폭발적으로 수많은 앱들이 파생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플랫폼을 깔고 보기 위해서 어찌됐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사실 몰랐었거든.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는 어딜 들어가야 되는데, 플레이스토어 그런 건 전혀 개념 자체가 없었고, 무슨 마켓인데 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는데,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잖아요. 대만계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서, 재밌는 영상을 올려서 거기서 영상을 이제 즐기라고 하는 거였잖아,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익 붙고 그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진짜 수익이 된 거잖아. 구글에 있는 여성 이사가, 마케팅 이사인가가 그거를 터트린 거잖아. 그러면 폭발적으로 사들여.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형님도 그렇고, 텍스트, 그러니까 고전 속에 나오는데,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먼지 펄펄 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지식이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또 모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어. 마치 어느 순간부터 어느 영상이 나오면은 그 영상 자체도 페이크가 될 수도 있고 편집이 들어가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편집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런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다음 휘발성, 아주 그냥 극도로 계획된 휘발성 쇼트를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드는 거지. 흥미 위주의 어떤 영상에 빠져서 마치 불량식품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의 영상들이 켜켜이 쌓이더라고. 켜켜이 수십억 되는 영상들이 말이죠.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 누군가가 나한테 진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아. 한 1년 전에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앞으로, 근데 진짜로 어떤 그 자극을 주는 얘기는 긴 얘기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 딱 한 5초 동안 짧은 문자가, 자기는 유튜브 영상을 안 보겠대.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뒷붙이는 얘기는 없었어. 근데 눈빛을 보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과 그런 얘기들, 긴 얘기는 안 해. 근데 그 속에 담겨진 얘기를 이심점심으로 내가 딱 듣게 된 거야. 아, 유튜브가 주는 자극적이면서도 원색적인, 그리고 무비판적인 내용들에 대한 경험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한 얘기겠구나라는 거를, 우린 긴 얘기를 설명을 안 들어. 묻지도 않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 그날. 그래서 가공할 만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가공할 만한,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잖아, 심지어는. 이제 그 세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를 만한 금의 임계점에 와 있다며.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임계점이 곧 다가온다며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탠스는 뭐야? 그들의 플랫폼 속에서 놀아야 돼?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흥미로운 게 많이 나오겠지. 심지어 가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플랫폼, 이것이 유료화되는 순간 집에 내가 갖고 있는 돈 거기다 다 써야 돼. 당분간은 고글을 쓰면서 체험을 하면서 하는 성적인 상품이 법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동시에 덕킹이 돼서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면 그 기술이, 유사 기술이 저렴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기술이 분명히 파생될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되는 스탠스는 뭘까요? 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던 것 같아. 이 혼돈의 세계에서 말이야, 유튜브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생각하면. 자기는 앞으로 유튜브 안 보겠다고, 웬만하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모임에서의 그 형님의 그 식상한 유튜브 지식을, 그 엄청난 자양분이 있었던 과거의 그 텍스트의 스탠스는 없어, 그 형님한테.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어, 어떤 과거에 누가 그랬다더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유튜브 인터뷰어가 한 얘기에 대한 제 가공일 뿐이지 비판적인 시각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텍스트를 보고 어떤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을 찾아봤는지에 대한 게 아쉬운 거지.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아쉽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인터넷은 수만 가지가 떠돌아다니잖아. 그럼 거기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개요를 읽었더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비판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비판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오프라인 작업도 동반돼야 된다는 거야. 오프워크로. 그 지식을 찾기 위해서 또 AI 인공지능 지식을 찾는 방법도 있지. 뭐 클로우드라든가 챗 GPT라든가 그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전산화되고 있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인 논문들이 전부 그 프린팅 돼가지고 페이퍼가 프린팅 된 것도 있고 또 한글 내용들이 워드가 한글과 컴퓨터 등을 타이핑을 통해서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저명한 아카데미 S대, 어디대, K대 이런 데에서 승인된 석박사급의 논문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좀 더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하는 게 비판에 의한 비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황석영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유튜브 내용들은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 흥미가 어떻고 주인공이 어떻고 요한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당시 신의주 사건이라든가 황해남도에 있는 신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개요 등을 살피고 황석영이 지향하는 통일론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대한 이런 상처에 대한 목소를 정확히 환기시키는 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유튜버가 얘기를 하면 나는 본인은 그게 정말 흥미롭다라고 그러면 진중한 어떤 오프라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떨어질 게 아니라 주말이라든가 자기가 시간 날 때 나와 그 지식과의 한판 대결을 벌이는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DB를 접근하는 거지. 뭐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전부 다 그 뭐 유료일 수도 있어요. 뭐 DBPR 같은 거라든가 통해서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 딱딱함 속에서 주는 거친 빵에서 주는 어떤 건강한 지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건강한 자기 주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야. 어떤 애들은 보면은 유튜브 지식만 주절주절 떨고 있어, 아침부터. 근데 비판적인 의식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가공돼서 맛있는 그냥 음식만 먹고 똥만 배설하듯이 말만 하는 거야. 죄송한 얘기인데 그 형님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딴 얘기는 안 했어. 너무 실례해서. 헤어질 때 유튜브 이제 그만 봐야 되지 않냐. 형님
보더라도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향후에 벌어지는 AI 시대의 무서운 가공할 만한 플랫폼과 이때일수록 지난 수천 년 전에 헤로도토스라든가 그가 발로 사마천이라든가 발로 세상을 다니면서 직접 역사의 흔적들을 직접 물어보고 발이 터져가면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자신의 복수 심들을 어떤 세계사 쪽에 녹아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기라든가 헤로도트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계속 그냥 유튜브 지식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어프로치가 이지해졌지만 좀 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자기 본인이 어렵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지식에 대한 페이퍼워크 화석화된 레거시 방법이지만 그 레거시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AI가 연필로 해가지고 페이퍼를 통해서 그 누런 A4 용지에다가 인간이 무면한 사고를 내 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걸 흉내는 낼 수 있겠지, 그 자식이. 클로드나. 그리고 놀라운 지식을 어디서 뺏길 수 있지. 하지만 수백 조의 세포가 집합된 어떤 한 생명체에 대한 지적 활동이 녹아낸 원전질에 대한 그들의 창조적인 작업은, 그리고 그게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를 떠나서 말이죠. 인간과의 차별성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항상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철학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유튜브 볼 때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흥미로운 게 있다라면은 반드시 원전을 찾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점점점 그런 액션을 배워나가야 되고 찾아가 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날씨 덥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산타였습니다.